중동의 거대한 안개가 호르무즈 해협을 덮고 있습니다. 이란의 90세 노학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린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이번 달 가스비와 기름값, 그리고 주식 계좌의 숫자를 결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란을 북한이나 여타 독재 국가와 비슷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방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치밀하고도 거대한 복수의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커피를 내리던 바리스타가 비상벨이 울리면 총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억만장자 경제학자가 혁명 수비대의 제복을 입고 자본의 흐름을 지휘하는 나라.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자본의 이동 경로를 강제로 뒤바꾸고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는 서방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이란의 진짜 얼굴, 그리고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결국 우리 지갑에 어떤 비수를 꽂으려 하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단순히 전쟁의 공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돈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경제 질서와 그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지 그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재 중동의 화약고인 이란 전쟁은 발발한 지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이 사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 거대한 폭풍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은 이미 지정학적 판도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번지고 있으며, 그 파도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디테일은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존재입니다. 서방 언론은 그를 흔히 북한이나 다른 독재 국가의 우두머리처럼 묘사하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90세에 가까운 고령에 노련한 신학자이자 학술 연구자입니다. 평소 염주를 돌리며 금요일마다 예배를 집전하는 학자형 지도자가 내뱉는 메시지는 군대의 명령을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 신념으로 작동합니다. 그는 이제 여생을 순교자로 마감하며 자신의 신념을 완성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순교 정신은 전쟁의 성격을 단순한 영토 분쟁에서 성전으로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보험도 들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트럭처럼 이란은 지금 다 같이 죽자는 식의 극단적인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경제적 합리성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경제 제재나 피해를 우려해 협상의 여지를 남기겠지만 지금의 이란은 자신들의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조차 신념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중동의 혈관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들의 손에 의해 통제될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에너지는 그야말로 동맥 경화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 혈류가 막히게 된다면 전 세계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료부터 식탁 위의 물가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왜 이란의 이런 독특한 내부 구조와 지도자의 신념을 간과한 채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의 표면 아래에는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더 깊고 어두운 함정이 파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란의 이미지는 화염에 휩싸인 거리나 미사일 발사 장면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리고 일반 대중이 철저히 놓치고 있는 진실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회복력과 보이지 않는 군대에 있습니다. 흔히 독재 국가의 수뇌부 몇 명만 제거하면 체제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란은 이미 6개월 전인 작년 6월 12일의 뼈아픈 교훈을 통해 자신들만의 생존 프로토콜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선제 공격으로 순식간에 30명이 넘는 장군급 지휘부가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지휘부가 사라졌을 때 하급 부대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누가 즉시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매뉴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하메네이와 수뇌부를 겨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즉각적으로 미사일 보복에 나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진실은 바시지라 불리는 20만 명의 민병대 조직입니다. 이들은 군복을 입고 부대에 상주하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낮에는 여러분이 여행지에서 만날 법한 친절한 바리스타이거나 고장난 차를 고쳐주는 정비사,
혹은 시장의 상인들입니다.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들은 정부가 허용한 무기를 들고 즉각적인 전투 요원으로 변신합니다. 이들은 거대한 군사기지가 아닌 동네 골목 구석구석의 작은 사무실에 은밀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자산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하게 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사게 만드는 교묘한 인간 방패 전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는 듯하지만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뢰밭이자 복병에 소굴인 셈입니다. 이런 일상의 무기화는 전쟁을 예측 불가능한 장기전으로 끌고 갑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는 곧 불확실성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 그 자체보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모호함입니다. 이란의 이런 끈질긴 구조는 국제 유가의 전쟁 프리미엄을 장기적으로 고착화하고 이는 결국 물류비 상승을 거쳐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생필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들조차 건드리지 못할 거대한 도박을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가 믿었던 중동의 우방국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이란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이란의 진짜 힘은 단순히 미사일 개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과 경제, 그리고 종교가 하나로 엉겨붙은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기이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를 국가의 하부 조직으로 생각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가 그 자체이자 거대한 기업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란 전체 경제의 수십 %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단순한 군인뿐만 아니라 치밀한 경제학자와 신학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들이 자본을 어떻게 움직이고 보급로를 어떻게 차단할지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미군 기지를 조준하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미국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 주변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이란 미사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눈 역할을 합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먼저 미군 기지라는 눈을 멀게 하여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그 틈을 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주변 산유국들의 미군 기지도 예외 없이 타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위험은 곧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직접 휘말리면서 원유 채굴과 수송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할 조짐이 보입니다.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동네의 가장 큰 마트가 문을 닫고 배송 트럭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황과 같습니다.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올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미국은 자신들의 카드를 하나둘 꺼내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이 혼돈의 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제3의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여 모든 힘을 쏟아부을 때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이 기회를 노리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란이 수십 년간 이어진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자금을 마련하는지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보이지 않는 금융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두바이의 카드 단말기 에피소드입니다.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당해 금융 고립 상태인 이란 내에서 상인들은 이웃나라 두바이에서 들여온 와이파이 단말기를 은밀하게 사용합니다. 결제는 두바이의 계좌로 즉시 이뤄지고 현지 중개인이 일정 수수료를 챙긴 뒤 이란으로 자금을 세탁해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는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 거대한 지하 경제가 실물 경제의 혈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 대금을 통제하는 방식 역시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라크가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돈은 이라크 정부의 국고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금은 미국의 특정 계좌로 먼저 입금됩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자금을 쥐고 있다가 이라크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며 조금씩 떼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국가의 자원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셈입니다. 중동의 자원이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 어떻게 정치적 인질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들의 충돌은 결국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뇌관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환율과 금리가 급격히 출렁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지하 금융의 흐름과 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은밀한 싸움에 있습니다. 시장은 투명한 경제 지표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을 깎아먹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은밀한 세금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을 두고 심각한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정통 군인들과 정치적 이익을 쫓는 내각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의 대응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된 틈을 타 세계 경제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려는 거대 세력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리는 포스트 이란 전쟁의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사일의 궤적이 아니라 미국 군사 자산의 대대적인 이동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배치되었던 해병대와 사드포대, 그리고 주요 함대들을 대거 중동으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공들여온 아시아 중시 정책의 공백을 의미하며, 이는 곧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 공급망의 안보 비용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이 왜 우리의 통장 잔고와 연결될까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전체를 지키던 베테랑 보안 요원이 갑자기 옆 동네 대형 화재를 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과 같습니다. 보안 공백이 생기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 상점들의 화재 보험료와 경비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제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으로 쏠린 미국의 힘은 해상 물류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이는 곧 선박 보험료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수입 식재료부터 반도체 부품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끌어올릴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욱 깊숙한 연결고리는 바로 달러, 패권과 석유 대금의 구조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라크의 석유 대금이 미국의 통제를 받는 사례처럼 중동의 에너지는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만약 이란의 공세로 인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미국과의 동맹에 회의를 느끼고 독자적인 경제 노선을 걷기 시작한다면, 이는 달러 가치의 하락과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민감한 자본들은 이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 혹은 특정 원자재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꺼내는 대응 카드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이 혼돈을 자신의 기회로 바꾸려는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동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전쟁의 진짜 수혜자는 총성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포성이 잦아든 뒤 우리가 마주할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전장의 당사자가 아닌 먼발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 중인 시진핑의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어떤 군사적 카드를 꺼내는지, 병력 이동의 한계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전쟁 수행 의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닙니다. 중국의 계산기에는 이미 대만 침공이라는 무거운 시나리오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이 중동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코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장악한다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정치적 인계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죠. 즉, 중동의 불꽃이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 지정학적 연쇄 반응이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막대한 돈을 지불해온 걸프 국가들 사우디, UAE 등의 태도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에게 그토록 많은 돈을 줬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극화된 외교 노선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석유 결제 대금의 다변화, 즉 페트로달러 체제의 균열로 이어지며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뒤흔드는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의 핵 개발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에는 국제적인 감시와 압박이 작동했지만 이제 이란은 생존을 명분으로 핵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완성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나도 공포는 일상이 되는 시대.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과 평범한 개인인 우리 앞에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란 전쟁의 포연이 거친 자리에 남을 풍경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미국 주도의 평화가 균열을 일으킨 처참한 잔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들은 뼈아픈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들여 미국의 무기를 사고 기지를 내주었음에도 정작 이란의 정교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 앞에서 자신들의 석유시설과 인프라가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를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위축을 넘어 향후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이란과의 독자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는 지정학적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상시화된 물류의 위협입니다. 과거의 테러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의 형태였다면 이제 이란과 그 프락시들은 철저히 경제적 급소를 노리는 전략적 타격을 선호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언제든 닫힐 수 있는 가변적 통로가 되었고 이는 곧 대한민국처럼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자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수도관을 누군가 원할 때마다 잠갔다, 풀었다 하며 요금을 올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의 상승과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기업의 생산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표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란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쟁 직후에는 하메네이 이후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며 12년 정도 강력한 내부 숙청과 공포 정치가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개혁의 열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며 신정체제의 모순을 목격해왔습니다. 만약 이란이 중국식 흑묘백묘 전략을 채택하며 경제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다면 이는 중동의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석유 패권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안전이 비용이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값싼 에너지와 자유로운 해상로는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동안 우리는 전 세계가 블록별로 쪼개지는 파편화된 경제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순히 운이 좋기를 바라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는 무엇일까요? 내 자산을 지키고 이 혼돈을 기회로 바꿀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이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한 뉴스 속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 자산인 돈의 가치와 흐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같은 개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공포에 질려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급등주를 쫓아다녀야 할까요? 진정한 생존 전략은 공포가 아닌 구조적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우리는 저렴한 에너지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상시화되었다는 것은 유가가 단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실질 소득을 깎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과 같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매달 나가는 고정관리비가 예고 없이 2배, 3배로 뛰는 아파트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원자재 관련 자산이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군에 대한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둘째, 달러 패권의 균열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란의 지하 금융과 중동 국가들의 이탈 조짐은 기권, 통화인 달러의 위상에 미세한 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오로지 한 가지 통화에만 묶여 있다면 그것은 한쪽 엔진에만 의지해 비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장에 민감한 자본들이 이미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숨어드는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무너지는 통화 가치의 둑을 보수하기 위한 개인적 방어선 구축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터러시를 갖춰야 합니다. 이제 경제 기사보다 국제 시사 뉴스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미국이 중동으로 사드를 옮기고 함대를 보낼 때 여러분은 단순히 전쟁이 커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백을 틈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움직임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어떤 치명타를 날릴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지만 그 정보들 사이의 점을 연결해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만이 부의 이동 경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냉정함의 유지입니다. 이란의 바시지 민병대가 일상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듯 자본시장의 포식자들 역시 공포에 질린 개인들의 투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중동의 혼돈이 극에 달해 모두가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할 때 우리가 분석한 이 구조적 흐름을 믿고 중심을 잡으십시오.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처럼 이 지정학적 격변을 오히려 자산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것은 정부도 은행도 아닌 바로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눈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